만나요. 바닥 향기 가득해요. 오두막에서 모여요. 우리 함께 재밌게 어슬로 더더 오두막 웃음 가득 웃음소리 어슬로 더더 오두막 모두 함께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오슬로 더덕 오두막 2화 방송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하다가 암구 뭐라 그러지? 암고 그런 거 SO신호? 잘 자요 이런 것처럼 그런 인트로라든지 아우트로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아이돌의 인사법, 그래. 인사 구호 아이. 같은 그래 뭐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좋겠다. 그거 어때요? 우리 셋 다 노래를 참 좋아하잖아요. 네. O, D, C 맡아갖고 O 하면 제가 T 뭐 약간 노래가 끝까지 있어요? 해봐. C 그런 그거 있잖아요. 돼지 감자 이런 이런 느낌 어때요? 그냥 노래는 AI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저희 그 인트로 노래도 수노 AI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노 AI. 아, 아주 기가 막혀요. 아니 그리고 맹고가 편집을 진짜 기깔나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뭘 기깔나게 해. 저는 한 게 없어요. 잘라놓고 그 뭐지 에코 효과도 넣고. 아 맞아. 그래도 대단하군 역시. 아 그 에코 효과 하나에? 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역시 기술자 그러니까 다르다. 아 웃기다. 우리 오디시의 엔지니어. 와 엔지니어 역할 생겼네. 아 좋네요. 센터 누구? 엔지니어 근데 센터는 저는 아니에요. 그럼 나? 나 약간 그런 욕심이 있어서 시켜주면 또 해요. 어머 약간 감투 욕심이 아, 있으시구나. 약간 감투 욕심. 그럼 뭐 하실래요? 웨이몬드 씨는 뭐 하실래요? 뭐가 있죠? 이 팟캐스트에서는 장소 엔지니어, 제공자, 장소 제공자. 숙박업, 오두막주의. 오두막 주인. 오두막 그래서 오늘은 네? 뭐 할 예정이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유물론 공연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저 맹고랑 웨이몬드가 출연진 배우로 배우로 참여를 했고 여기 앞에 있는 바비 씨는 관객. 관객으로 네. 저희 공연을 보러 와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두 분 네. 어땠어요? 프린지가 이번에 참여하는 게 몇 번째였죠? 세보진 않았죠? 9번째. 9번째? 9번째요? 9년 차다. 9년 차고 2번 쉬었으니까 7번째겠다. 20도씨의 7번째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자.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혹시 저희 유물론 안 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유물론에 대한 정보를 써왔거든요. 오. 그걸 제가 좀 한번 읊어드려도 물론 좋습니다. 역시 엔지니어. 여기도 에코 넣어서 음악 깔고 신성하게. 제목 유물론 극단 20도씨 장소 몸소리 말조하라 센터 러닝타임 60분 관람 연령 12세 이상 티켓 가격 자율 후불제 장르 연극 작품 내용 뇌출혈로 코마 상태에 놓인 유명 SF 작가 여론 미래시대 기술의 힘으로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무명 시절 작가가 쓴 이야기들에 대한 경매를 시작한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비평을 듣고 유물론이 없던 시대를 찾아 떠난 이야기 언노운 테마파크의 부재로 인해 경매는 중단되고 남은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팔리기 위해 언노운 테마파크를 찾아 나선다. 작품 의도 2023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한 아티스트 분께 관람평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좋게 봐주신 감사한 관람평이었지만 우리는 메시지에 담긴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단어에서 이해하기를 멈췄달까요? 사전적 의미는 알죠. 그런데 유물론이라는 단어가 연극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작품과 유물론이라는 단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물론, 신유물론, 포스트 드라마, 페미니즘, 비인간. 연극 세계는 빠르게 변해왔대요. 우리는 연극을 꽤나 오래 해왔지만 저 세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연극의 어느 시간에 존재한 걸까요? 우리 연극은 어떤 세계에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작품 안내사항. 본 작품은 이동형 공연입니다.
본 작품은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본 작품은 공연 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몰랐는데 음식료 섭취랑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한 공연이었군요. 저희는 늘 가능해요. 고인물 특 지연 입장 가능, 중간 입퇴장 가능, 오, 아, 몰랐네. 저희는 뭐 배달 음식도 다 가능. 가능. 어. 우리 한 입 줘야 돼. 근데 그것도 괜찮지. 짜장면 먹어도 되는데 그럴 거면은 배우들 다 한 입씩 줘야 돼. 몰랐네. 근데 아무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맞아. 그거를. 그에 비해 안내를 못 받은 느낌이랄까? 안내를 안 해서 그렇구나. 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셔도 돼요. 어. 영상 촬영해도 되니까 막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런 안내가 대놓고 있는 건 아니다 맞아. 보니까 이번 유물론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쯤에 이제 공연의 끝이 막바지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맞아. 이제 관객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맞아. 그 돌아다니는 게 자유롭게. 맞아. 마지막은 이제 전시 형태로 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저희가 집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은 방이 한 3개가 있거든요. 방이 3개가 있고 옥상이 있으면은 이야기들이 제각각 그 방에 들어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전시를 하는 유물론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연에 대한 공연에 이야기를 조금 더 대한 해볼까요? 이야기를? 제가 아까 그냥 간략하게 그냥 작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제 기준에서 쓴 시놉시스고 진짜? 프렌치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는 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요? 어. 이제 이 프렌치 페스티벌의 홈페이지에 이걸 쓸 때는 공연을 만들기 전이라서 대본을 쓰기 전이라서 맞아. 대충 이런 내용의 연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주제를 가진 연극을 만들고 싶다라는 기획만 가지고 써요. 공연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공연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공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야. 아마 참가 그 기간이 실제 공연 기간에서 한 2달 정도 맞아요. 된가요? 맞아요. 2달 정도 앞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연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대강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정도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프렌치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달라가지고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SF 작가 열온이 죽어있는 상태여서 홀로그램으로 부활시킨 거야. 그래서 부활한 그가 이제 남은 이야기를 경매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죽기 전 뇌출혈 상태로 쓰러진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좀 제가 바꿨어요. 유물론 연극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컨셉 중에 하나잖아요. 이야기가 의인화된 거. 맞아요. 네. 그걸 또 3가지로 아마 나누었었죠? 네, 3가지 파트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 3가지로 나눈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뭐였죠? 나 생각이 안 나네. 아마 첫 번째는 약간 다채로운 느낌이고 두 번째가 부끄러움 주제로 세 번째는 퍼포먼스가 많은 연극들 노래와 춤 컬트적인 성격이 맞아 컬트 첫 번째 경매 때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아마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에요. 인물이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은 히키코모리 맞아요. 방에만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끄럽지 않은 약과 맞아. 그것도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세 번째 언더더씨. 언더더씨도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대체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소통을 하기 싫어하는 약간 사람보다 진짜 소통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소통을 거부하는 그런 그래 소통을 거부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20도시에 좀 많아요. 아이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의외로 내향인이 많아서 맞아. 그래서 좀 그런 인물들이 많고 그렇게 이게 한 묶음 묶이고 또 한 묶음은 아까 막 컬트적인 요소 했는데 중력의 신을 찾으면서 막 기도를 드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 작품도 있고 또 뭐 있지? 고대인간 극장. 맞아. 고대인간 극장도 주술을 하면서 상상으로 맞아. 뭔가를 나타나게 하니까. 맞아.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본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1, 2분 전에
극 속에서 아마 언노운 테마파크로 의인화된 인물이 창문 바깥에서 땅 파고 있었죠. 땅 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아, 그 언노운 테마파크가 비평 들었잖아요. 네. 우리가 저번 화에 읽어줬잖아요. 그 비평 내용을. 거기에 이제 유물론이 팽배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뭐 극이다 뭐 이런 식의 비평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언노운 테마파크가 보고 아 나는 유물론이 없는 시대로 가야겠다. 유물론이 없는 시대에는 내가 인정을 받겠지. 지금은 유물론이 있는 시대여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물론이 없는 시대로 가려고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하로 거기로 내려가려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그때부터 이제 관객들이 그 극장도 좀 좁은 편이잖아요. 작은 편이잖아요. 한 8명? 앞에 맞아. 이렇게 또 양반다리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한 10명 내외 정도의 관객분들과 저도 같이 봤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좀 와글와글하게 있다가 그냥 곧 시작하겠지 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창문 뒤로 누가 봐도 배우처럼 입으신 빵모자인가요? 맞아, 네. 맞아, 맞아. 빵모자와 약간 조끼였죠. 맞아, 니트 네. 조끼 입고. 입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시놉시스를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맞아. 의인화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떠한 한 인물이 땅을 파기 시작한다라는 것부터 딱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뭘까? 도대체 저자는 저 인물은 뭘까? 왜 땅을 팔까?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한 뭔가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지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딱 이제 그렇게 공연이 시작이 되고 경매를 먼저 안내해주죠. 웨이몬드가 경매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죠. 네, 경매사 이제 경매 시작하죠. 경매 그죠. 진행을 하죠. 근데 그 땅 파는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 눈치챘어요? 눈치챘다기보단 그냥 어렴풋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연기를 원래 이렇게 땅을 파면은 사람이 점점 밑으로 들어갈 거 네. 아니에요. 그 혜정 언니가 디테일을 살려야겠다 해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점점 무릎 굽히면서 땅 팠대요. 그런 걸 살렸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해는 했죠. 근데 아. 이해함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있었겠구나. 아 들켰어. 그러니까 저 배우분이 저걸 표현하려고 하는구나가 아, 느껴졌죠. 느껴졌으면 됐지 뭐. 맞아, 성공한 거지. 아니 실제로 어떻게 또 땅을 파겠어요. 거기가 그럴 만한 공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주거지에 냅다 땅 파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분이 저걸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죠. 그 네. 배우의 디테일함에 진짜 와 역시 저 언니는 배우다. 대배우다. 다르다. 연출하는 사람 다르다. 또 이렇게 틈새 찬송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원래는 그 공연 할 때 당시에는 너무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쉬운 거예요. 오늘도 당근하러 가면서 연극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마약 같다니까. 그러니까 분명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막 부담스럽고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 내면의 대학살이 시작돼. 왜요, 왜? 이제 현타오는 역할들 있잖아요. 나 정말 너무 광대 같고 나도 멋있게 하고 싶은데 막 이야기요 막 이러니까 왜 어느 부분에서요? 막 그런 막 손전등 제 이렇게 얼굴 밑에 두고 네. 말이요 이 부분에 근데 그게 가끔 현타가 와요. 그죠? 하다 보면.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끝나라 이랬는데 끝나니까 막 재밌었던 것 같기도. 맞아. 경매사는 그럼 하기 편했어요, 연기하기? 경매사는 오히려 편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연습할 때는 발음이 안 꼬였는데 공연만 들어가면 발음이 막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즉흥극을 했잖아요. 관객 상대로. 그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그 1차 경매할 때 실제로 관객들한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든요, 경매사가.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내가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관객들을 막 놀려먹겠다는 아니 진짜 놀림을 제가 당했죠. 그거. 아니 근데 관객들한테 뭘 하게 되면은 저는 엄청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최대한 막 말 안 걸고 애드립 안 치고 이러는데 여기는 약간 저희 극단 대표 깔깔이라서 그런 애드립 같은 거 엄청 치고 막 장난치고 안 치면은 그 분위기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난 그게 진짜 너무 아찔해. 웃겼어. 그 이제 이야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다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웨이몬드가 기지를 발휘해서 뭐라고 했죠? 손을 내려주십시오. 아,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구매하실 분은 심장을 뛰게 해주십시오. 뭐 체온을 36.5도로 유지해 주십시오. 옷을 입고 계셔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 뭔가 당연한 걸 해야 억지로라도 시켜야. 아 근데 좀 막 한편으로는 싫어하면 어떡하지 관객들이? 막 이런 생각 들고. 맞아요. 어찌됐건 내향형인 관객 입장에서는 네. 이게 꽤나 부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비가 공연 보러 왔을 때 안 그래도 지인이니까 고른 거예요. 그치, 바비를. 근데 바비는 엄청난 내향형이어가지고 아, 그 순간에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순간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못하는 것도 이제 제가 잊고 싶어서 그 너무 힘든 기억은 힘든 기억이니까. 뇌가 지워버리잖아요. 제가 너무 커다란 신뢰를 범했네요. 아 너무 웃겨. 근데 공연장이 너무 좋아서 셋째 줄까지는 못 가겠고 둘째 줄 가야 되는데 또 가 쪽에 앉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나치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면은 날 뽑아 주십시오. 아니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뽑아 주십시오 하고 거기 앉은 거지. 일단은 관객이 참여하는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거의 관객 참여형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20도씨는 정말 안내가 없어. 좀 읽으세요.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데 아니 너무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홈페이지에만 맞아. 있고. 홈페이지에 요만큼 적어놓고 우린 얘기했다. 우린 얘기했어. 아니 보통 관객 참여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맹고는 백스테이지도 봤잖아요. 백스테이지도 보고 여배 끝달 미나나 여배 끝달도 보고 했으니까 알겠지만 관객 참여를 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진짜 미친 듯이 해주거든요. 해. 우리 다 돼. 얘들아 해. 심지어 바람잡이도 넣어놔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연이면 사진을 찍는 사람을 넣어놔. 와 넣어놓고 하게 해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 찍네? 나도 찍을까? 하고 이렇게 찍으니까. 근데 20도씨는 아무것도 없어. 관객 참여형이라는 것도 없고. 아니 우리 홈페이지 적어놨다니까요. 저희는 너무 바빠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맞아요. 저희 대사 외워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 공연 하루 전날까지 대사 외워야 돼요. 당 떨어져서 도너츠 먹고 있어야 되고 맞아. 너무 바빠. 네, 저는 이제 이제 질문을 받았죠. 제 질문이 아마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맞아요. 네. 정확한 질문 내용이 뭐였죠? 부끄러움이 많은 이야기들을 구매하실 관객분들은 응. 비밀을 말씀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래서 역시나 아무도 손을 안 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손을 내리고 있으라 그랬나요? 맞아요. 혹은 뭐 옷을 입고 있으라 그랬나? 모두가 대상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죠. 필사적으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고, 근데 이러면 오히려 뽑힐 것 같아서 한번 눈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뽑힌 거예요. 난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고 그냥 눈을 있었거든요. 피하고 웨이몬드의 눈을 딱 이렇게 봤는데 웨이몬드는 이미 날 보고 있어. 한 번 꽈는데 두 번 꽈을 때 이게 안 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풀려버렸구나. 그러니까 정답이 정답인 그러니까. 건데 까비. 너무 웃겨. 와서 뭐 비밀 말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야기하면 되는데 막상 딱 이제 모두가 나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완전 블랙아웃인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저희 그때 살짝 기싸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싸움이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울고 싶었을 뿐이에요. 난 정말 어쩐지 제가 벽 뒤에서 소리만 듣는데 좀 실랑이를 살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싸움처럼. 아마 바비가 안 해도 돼요. 맞아. 맞아요. 고개를 이렇게 맞아요. 적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그냥 하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고 빨리 끝내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온 거예요. 답답한 사람은 되기 싫고 근데 비밀은 생각이 안 나고 맞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르겠고.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전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맞아.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안한 거죠. 근데 그 미안함도 다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미안하고
나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냥 여러 아, 가지들이 맞아.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말을 제가 얼버무리니까 웨이몬드가 그냥 점심이라도 먹은 점심이라도 맞아. 이야기해라 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뭘 먹었지? 아니 뭘 먹었는지 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 그런 것들이 그냥 또 진짜 화이트아웃 돼가지고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댓국 먹었다 그랬나? 맞아요. 답을 내리기 어, 쉬운 어. 질문을 주다 보니까 다행히 답변을 하고 넘어갔. 심지어 한 명에게 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죠. 아, 제가 그 경매를 땄죠. 다행히. 순댓국이 이겼어요. 근데 그 이겼어. 그 비밀 그래도 공연 3회 했나? 그래도 한 8개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못해도 그쵸.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퇴사하고 싶다라는 비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음. 왜냐면 그 사람 표정이, 어. 눈빛이 진짜 퇴사하고 싶었어? 진실됐거든요. 퇴사하고 싶다. 근데 저희가 비밀을 말하라고 그 무소음 마이크를 어. 쓰긴 했는데 그게 충전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그냥 맞아. 그냥 크게 말하는 컨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비밀인데 어차피 다 들려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거기서 원하는 비밀이 막 사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남들 먹는 외식 한 번 한 적 없었고 막 이런 비밀이 아니라 그냥 저 오늘 머리 안 감고 왔어요. 막 이 정도의 작은 비밀을 원하긴 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장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소한 비밀을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순간 생각 안 날 수도 예. 있지. 진짜. 모두가 거대한 비밀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소한 비밀들을 갑자기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끝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안 감았다 정도의 사소한 비밀이라는 것도 아마 그 연극 중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비밀이 갑자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귀여워. 고마워요. 네, 다 끝나고 나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전 담배를 피니까 담배꽁초 바닥에 버렸다 정도의 약간 이 정도의 비밀은 있잖아요. 맞아. 무단횡단 해봤다. 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도 기억 안 날 것 같아. 얘 차라리 진짜 무소음이었다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밀 그냥 얘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딱 말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하필 또 이게 들린다. 심지어 제가 본 날에는 영상 녹화까지 됐거든요. 맞아. 어떡해. 맞아. 그래서 플레이 슈터를 구독 중이신 분이라면 제가 그날 순댓국을 먹었다는 것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바비가 앉아 있어서 진짜 든든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연했을 때도 좀 관객들이 비적극적이었어갖고 이걸 어떻게 이끌어내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연 전에도 만약에 손 안 대면 어떡하지? 그럼 비밀 말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것만 계속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 계속 걱정이 되게 많았구나. 그럼요. 그냥 안 사면은 뭐 어차피 인기 없는 이야기여서 경매 나온 거니까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지. 난 이 정도에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는 편지를 줘야 한다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명은 손 들게 해야 돼갖고 맞아. 편지 받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경매를 구매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편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 목소리로 읽기보다는 왜요? 웨이몬드가 읽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 좋다. 네. 제가 쓴 게 아닐 텐데 그래도 뭐 제가 쓴 그래도- 것도 아니니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제가 받았는데 저도 아직 못 읽어본 내용이거든요. 작가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2차 경매 작품 부끄러움이 많은 이야기들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작품들 속 인물들은 모두 부끄러움이 많아 만남, 소통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본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평소 저의 모습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정하였지만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알아갖고 저도 공감되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작품이 일기장처럼 느껴져 부끄러웠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나라니 하면서요. 이 작품을 구매해주신 분은 저랑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언제나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당당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작품을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음. 저 정말 다른 의미로 지금 왜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갖고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그 김도현 작가가 쓴 편지예요. 네. 그 근데 작품에서 여로운 역할을 맡은 작가가. 그러니까 이 유물론 속에서는 그 연극들을 어. 쓴 작가 역할이었던 어. 거죠. 네. 그 실제로도 그 부끄러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썼고.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죠? 그 친구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리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약간 몸에 소름이 돋아요. 아니, 이게 이 편지를 공유를 안 했었던 네. 거군요. 그냥 자기 막 편지 써야 된다고 열심히 쓰더라고요. 공연 어. 전에. 그래서 열심히 쓰네. 근데 그 친구도 진짜 애지간한 T라서 맞아요. 진짜 딱 그냥 정보 전달 음. 이것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따스한 말을 해주다니 정말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뭐 얘가 이런 애였어? 막 이런. 그 친구는 그 친구랑 친구로 인정받는데 보통 5년이 걸리는 친구란 말이에요. 오. 근데 거의 저한테도 저런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는 친구랑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제가 쓴 것도 뭐 1차 경매. 1차 아, 경매 편지 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마트 보이는 귀신 미룸을 쓴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낙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이 이야기들을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이마트 보이는 귀신 미룸 모두 청춘들의 공감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가 모두 우리의 목소리가 실렸을 때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모든 이야기에 공통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견에 또는 감정에 이상의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가요? 타인의 평가 대신 스스로 팔리지 않기로 결정한 이야기처럼 당신도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당신 그 자체니까요. 경매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시간이 난다면 와주세요. 즐겁고 근사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작가 올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경매는 그 데시벨 측정기 가지고 맞아요. 누가 더 그 대사를 밀어야 내일이 온다라는 저희 미룸의 대사를 큰 목소리로 읊는가. 거기서도 웨이문드의 애드립이었나요? 거의 애드립이에요. 거기는. 거의 애드립. 거기는 대본이 없어요. 아니 저희도 제가 봤을 때에도 이제 아마 핸드폰 핸드폰 앱으로 이제 데시벨 측정기를 틀었었는데 그 데시벨 측정기 앱이 무료판이었죠. 네. 그래서 중간에 광고가 나와갖고 너무 웃겨. 어떤 관객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관객분이 되게 용기를 내서 미뤄야 내일이 온다라고 딱 했는데 이제 데시벨이 측정이 되는 순간 광고가 뜬 거죠. 맞아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모두가 이제 데시벨 그 앱을 보다가 그 앱을 함께 보고 있다가 갑자기 광고를 같이 보게 되는. 그 광고 진짜 성공한 광고다. 진짜. 한 번에 8명을 집중시켜.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웨이문드가 또 엄청난 애드립을 그때 쳤었거든요. 본인이 AI라고? 로봇이라고? 맞아요. 맞아. 제 내장된 칩이 있어서 귀에다가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데시벨 측정하겠다고. 그걸 보고 와 대단한 배우다. 근데 그 바비가 본 전 공연에도 똑같은 상황이 광고가 있었던 떴거든. 아 그래서 이번엔 안 뜨겠지. 어. 근데 또 뜬 거야. 광고가 자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처음 광고 떴을 땐 그 광고를 기다렸어. 진짜로요? 네, 어떻게 막 모르겠는 거여서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료판을 구매해서요 다음번에 꼭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너무 길어요. 세상에. 그래서 같이 봐요. 바다 거북이 불쌍하네요. 이러면서 어머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웃겨. 또 벽 뒤에서 키득키득. 근데 그때는 관객들이 다 빵 터져갖고 맞아. 아. 관객들이 진짜 웃어줘가지고 너무 웃겼지. 다행이었죠. 광고 보면서 같이. 맞아. 제가 질문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기억이 그래요. 그 광고 나왔을 때가 근데 그랬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1차, 2차 2차 경매까지 하고 3차 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3차 때 어. 이제 아까 그 땅 파고 있던 언노운 테마파크가 집 나간 걸 이제 알아채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이 걔를 찾아와야 우리도 같이 세트 발이로 팔릴 거 아니냐. 걔가 있어야 우리가 팔리지. 우리는 하나씩은 안 팔리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 언노운 테마파크 잡으러 가요. 그 지하 세계에서 이제 웨이몬드가 1인 2역으로 한 도굴꾼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저는 도굴꾼 굉장히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전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 누가 봐도 안 좋은 사람처럼 연기하는데. 그러니까. 도굴 아니. 이야기들이요. 어딜 가닌가? 이러게. 나는 혹했다고요. 어머. 나는 원 오브 언노운 테마파크였다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유물론이 없는 시대로 갈 수 있겠구나. 제 나름의 관객 입장에서의 반전이었죠. 반전의 좋았다, 인물이었죠. 좋았다. 네. 그래서 연기를 잘했구나. 감사해라.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유물론이 없는 시대로 그랬는데 네. 반전이었죠. 진짜 나쁜 역할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도굴꾼이니까. 맞아. 저는 이거 제가 대본을 좀 갖고 왔는데 그 처음에 도굴꾼이 그 언노운 테마파크를 꼬시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 대사가 진짜 좋아요. 유물론이 없는 시대는 과거잖아요. 조선 시대. 막 이렇게 이제 거기로 가려면은 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라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있는데 전 그 대사가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기해 주세요. 과거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걸세. 지상에 많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야에 비가 가득 찰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세상이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힘에 물살의 방향이 썰물 마냥 뒤로 빠질 때 그 물살을 타고 과거로 가야 하네. 이걸 자네가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미지가 엄청 그려지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땅 속에 물이 차고 근데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빗물은 고여 있으니까 뒤로 썰물처럼 뒤로 싹 밀려가면서 그 물을 타고 가야 과거로 갈 수 있다. 그 이미지가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대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방금 분석이 됐어요, 저는. 어?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 방금 분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어쨌든 세상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전 이게 되게 되게 좋은 대사다, 좋은 비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대사 잘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좋은 대사였네요. 더 살릴 걸. 사실 근데 도굴꾼이 나쁜 놈이어서 나쁜 놈이어서 자기 외장 하드에 이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요즘 챗 GPT에 무슨 이야기 써줘 하면은 이야기 진짜 잘 써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이야기 들려줘 이러면은 야한 이야기 외장하드에서 꺼내가지고 주르륵 들려주고 쇼츠를 쓸만한 이야기 들려줘 이러면 주르륵 해주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총 맞아 죽으니까 인과응보 제대로 가겠다. 그치. 또 좋아하시잖아요, 인과응보. 저는 항상 착한 사람은 복 받아야 되고. 복 받고 나쁜 나- 사람은 벌 받아야 돼서. 전 도굴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역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여가지고 좋게 느껴졌던 이유가 되게 걸걸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터프한 캐릭터처럼 막 와라랑 같은 오토바이도 타고 막 이러니까 되게 솔직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한 캐릭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 앞에서는 좀 솔직한 캐릭터인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땐 그게 나쁜가? 이 이야기 상에서는 당연히 나쁜 사람. 그 이야기들에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그 사람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 도굴꾼 이미지를 잡을 때 캐릭터를 잡을 때 작가인 혜정님이 트렌디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의상도 맞아요. 힙하게. 힙하게 약간 뉴진스 뉴진스 미니진. 맞아 미니진 대표 아. 약간 그런 식의 어. 그러니까 최신 힙함 그런 대중 그런 게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얘기 하니까 지금 거기에 혹했나 보다 내가. 여기 또 굉장히 트렌디한 거 그죠. 좋아하니까 저 되게 힙한 거 좋아하고 사람 자체는 힙하지 않은데 그 테이스트는 좀 힙한 거 맞아. 좋아해가지고 테이스트 맞아 감각이 좀 힙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 진짜. 정확한 분석이었네. 어머. 그랬네요. 몰랐는데. 근데 나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그 극을 봤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주인공 격인 이야기들을 좀 따라가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지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취향과 혹은 내가 이 이야기 속 인물 중에 한 명이라면 오히려 좀 도굴꾼에 가까운 인물이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언노운 테마파크는 유물론이 없던 시절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썰물처럼 뒤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도굴꾼에 가까우니까. 나왔다. 뭘? 오디시의 엔지니어 맹고, 오디시의 이동진. 빨간 안경. 저 티니핑 보고 오겠습니다. 나왔네요. 오늘 이렇게 역할 하나씩 찾아보는 걸로.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도굴꾼 대사인데 이것도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물론 되죠. 어디죠? 제가 받아 쳐줄 테니까 잠깐 짧게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 이거 감정신이잖아. 맞아요. 필요 없는 얘기를 왜 넣어요? 그래야 팔리니까 넣는 것이지. 좋은 이야기여야 팔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는 법이지. 재밌기만 하면 팔리고 사용자 취향에 들어맞으면 팔리고 어디에 써먹기 좋아서 팔리는 세상도 있다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팔리기엔 작가가 너무 열심히 쓴 것 같은데요? 자네들이 그렇게나 공들여 지어진 이야기다. 그런데 왜 여태 팔리지 않고 지하를 헤매고 다녔나? 열등감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말했지. 이야기의 가치는 종말만이 안다고.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수집하고 파는 일만 한다. 네. 전 딱 이 장면이 요즘 시대의 이야기의 가치? 스토리텔링 너무 좋아하고 조그마한 물건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팔리고 그죠. 그 세상을 말하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장면 맨날 들을 때마다. 저도 대사를 지금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을 봤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대사도 도굴꾼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되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종말만이 안다라는 게 되게 맞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이야기다 어떤 콘텐츠가 되든 호불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대중적인 평가 혹은 학술적인 학문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게 다 다른 거고 결국 가장 정확한 건 팔리느냐 맞아. 안 팔리느냐 그게 엄청나게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죠. 물론 어찌 보면 유물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많이 완전 상반된 이건 정말 도굴꾼의 입장이지. 네, 말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공감이 됐던 맞아. 장면이고 대사였다. 맞아. 네. 저도 그래서 이 대사의 접속사를 제가 바꿔서 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수집하고 파는 일만 한다. 네, 제가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수집하고 파는 일만 한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모든 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 같아갖고 그래서 접속사를 요게 원인이니까 이게 결과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갖고 그런 디테일이 있었구만. 네, 약간 집어넣어 봤어요. 부끄러워한다. 어때요? 그 연기해본 두 분의 입장에서는 유물론이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 또 언노운 테마파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잊혀져 가는 것 혹은 잊혀진 것들에 대한 넓게 보면 좀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쨌든 이 공연을 참여하는지
저는 이 공연 저는 늘 공연 만들고 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해요. 근데 맨날 하고 나서 그 약간 뒷맛이 되게 아. 뒷맛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때 돼서야 아 그래 주제가 아 그래 메시지가 아 나한테 남는 게 약간 약간 늘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쩝쩝거리는 걸 굉장히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야기들이 대중한테 사랑을 크게 받지는 못했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성우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저 같다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약간 동질감이 딱 들면서 아 그래도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내가 뭐 누군가의 평가에 의지하거나 내가 누군가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성우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배우로서 그냥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 성장했다. 한창 클 나이. 그만 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뒤에 가면은 이제 여론이 죽기 전에 이제 이야기들이랑 화해를 하면서 나는 너네처럼 논리 없는 판타지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야기가 좀 그래요.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어쨌든 좀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있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논리 없는 판타지라는 그 말에서 주는 느낌이 그냥 20도씨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예술가 소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냥 공연이라면은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예스 휴먼들이 모인 집단 막 이런 식으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연하자 이랬을 때 그냥 앞뒤 안 따지고 그런 논리적인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예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막 이렇게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판타지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집단이 진짜 잘 없어요. 그냥 친구끼리 정말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면서 별로 그렇게 다들 이제 싸움 갈등 회피형 인간들만 좀 모여가지고 그런지 잘 싸우지도 않으면서 끝나면 술 먹고 밥 먹고 또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공연 만들고 그게 몇 년 이런 집단이 진짜 잘 없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너무 판타지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 논리 없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좋다. 논리 없는 판타지가 진짜 20도씨 같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뒷맛이 계속 남는 이제 극단 소개에 그 문구를 넣어야겠네요. 논리 없는 판타지. 바뀌나요 이제?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저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유물론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거든요. 홀로그램이 별로야. 그 어떤 것도 별로야. 난 사실 SF가 별로야. 유행이라서 쓴 거지. 별로야. 난 논리 없는 판타지가 재밌어. 너네처럼. 제가 이거 보고 저는 곧 이제 서점에 책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다들 저는 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경제책을 사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경제 모임도 활성화돼 있고 서점마다 어머 경제 모임? 경제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머 약간 너무 자기 재밌을 개발 같은 거죠. 근데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그래 경제책 그래도 조금 몇 권 들여놔야겠다 하다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독립서점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그런 유통망에 거대 자본의 유통망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이라는 굴복이야. 단어가 아니었는데 지금 않고 주인장 취향대로 운영하는 서점인데 그럼 내가 경제책을 드리는 게 지금 유행이라서 SF 쓰는 작가랑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경제책은 내가 진짜 그게 재밌어질 때 넣자. 그 재밌다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한 작품이에요. 맞아. 그냥 정말 인기 있고 대중적이고 아니면은 너무 어쨌든 사회에서 좀 중요한 이슈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노래도 좀
불러드릴까요? 불러주세요. 그거 맹고만 알아서 맹고 혼자 불러야 돼요. 저는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몰라요. 아 실제로 근데 웨이먼드가 극 내에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야기들이 부르는 거니까. 이야기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전 몰라요. 이거는 윤재선 배우가 작사한 난 발리지 않는 이야기 사줄 사람 없네 재미만 있으면 되지 뭐 교훈은 알아서들 페미니즘, 기후위기, 비인간과 퀴어, 인류세와 신유물론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동시대성이 없네 실험 정신도 없네 이런 이야기로는 비빌 언덕 없어 그쪽 언덕엔 비빌 일은 없어 또로롱 네. 이 노래가 프린지에 참가한 각 분야의 작가들이 이 노래를 음원으로 내야 한다. 상반기에 그 국가사업 지원 사업을 진짜 많이 넣었는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았어요. 도대체 뭘 해야 붙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붙는 거지? 근데 늘 심사 결과, 심사평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네. 그냥 우리 것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작품이 많이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이런 게 부족했고 이런 게 아쉬웠고 이런 게 좋았다 이런 심사평이 있어요. 근데 늘 보면은 뭐 동시대성 이야기 꼭 있고 실험 정신 얘기 막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대체 뭘 실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사회 이 현안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건드려줘야 되고 거기에 좀 공감을 하면서 막 시대 정신 메시지를 막 투영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어렵지. 저희는 연극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사회 이슈 너무 핫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극은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맞아. 저희는 좀 이게 메시지로 연극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게 조금 더 맞아요. 그런 거 같아. 커서. 맞아.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아서 이게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구나. 맞아. 그 생각보다 진짜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어렵죠. 사실 그리고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수가 뽑히는 맞아. 그것도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경쟁 속에서 이게 답이 또 정해져 있는 경쟁은 아니니까. 맞아.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현 시대에 문제를 썼더라도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 그걸 문제로 생각 안 하면 우선순위 문제로 생각 안 하면은 그것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심사위원회 생각을 맞춰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래서 보고 나서 그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유물론이 되게 프린지 친화적인 극이다. 프린지니까 했지. 맞아. 프린지니까 했지. 이게 뭔가 뭐 이게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극장에서 어떠한 한 공연을 보러 갔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프린지 페스티벌 페스티벌 안에 있는 하나의 공연으로서 되게 재밌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런 후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그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거의 막바지 마지막 주차에 저희가 공연했거든요. 근데 보고 간 사람이 축제 마지막에 어울리는 극이었다. 축제 마지막에 참 좋은 극 봤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극찬으로 여겨왔고 저는 너무 좋잖아요. 맞아. 맞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좋은 연극이었어요. 너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아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니 실제 말은 대사처럼 하시고 대사는 실제 말처럼 하고. 명배우네. 진짜 참된 배우다. 아닙니다. 전 작가예요. 저 이제 글 써야 돼요. 요즘 뭐 쓰는 글 있어요? 저 국립극단 희곡 그거 넣어야 되고 그거 투고하려고 준비 중이고. 창작 공감 맞나요? 창작 공감? 맞아요. 그거일 거예요. 그거랑 이제 소설 다시 쓰기 시작해야 되고 연말에 많은 출판사에서 투고를 받거든요. 정말? 소설 쓰려고. 네, SF 소설 하나 쓰고 있었는데 잠깐 멈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기대된다. 그거 여기 유물론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 그 소설. 어디요? 그 나중에 이야기들이 전시할 때 이야기 한 명씩 방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공혜리 배우가 맡은 이야기가 제가 쓴 소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렇구나. 엄청난 우울감에 시달렸을 때 그때 한 생각이 진짜 나중에 다 슬프고 다 우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되니까 제발 지금만은 괜찮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는데 맞아. 그러다가 나도 정말 과학기술 21세기인데 이런 감정 하나 조절하는 기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픔을 조절하는 기계가 있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래 나중에 다 전시 형태로 바뀌고 나서 이야기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하거든요. 그거 하나 읽어줄래요, 그럼? 아, 제가요? 네, 작가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작가의 집에 남을 거예요.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작가한테 배운 걸 알려줄 거예요. 나는 작가가 가장 슬플 때 쓰였어요. 슬픔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를 떠올렸대요. 저의 세계의 구조를 짜면서 슬픔을 긍정하는 결말을 정한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지느러미를 가지고 축축한 세계관을 헤엄칠 줄 알았는데 튼튼한 패로 젖은 땅을 박차고 달리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슬픔을 조절하고 싶을 때 이 집을 찾아오세요.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결코 눈물을 흘리다가 메말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 이 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울지 마. 갑자기 목이 메이셔서. 이거 차올라 또. 이거 듣고 운 사람 있대요. 그니까 관객 중에. 그래서 이거 듣고 뿌행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듣고 뿌행할 정도면 많이 슬픈 상태일 텐데. 근데 큰일이에요. 이걸 쓸 땐 진짜 우울해서 글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상태라. 이거 봤어요? 봤죠. 공일이. 저 다 봤죠. 어땠어요 이거? 저는 이 해리 배우가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전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또 하필이면 촬영을 하더라고요. 제 방에서 계속 이 액션캠을 들고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사실 집중 못했구나. 네, 잘 집중. 진짜. 플레이슈터가 잘못했네. 하지만 플레이슈터 사랑합니다. 저도요. 나만 나쁜 놈이잖아. 근데 너무 잘 찍어주지 않아요? 맞아, 진짜. 언노운 테마파크도 때깔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미쳤어, 너무 좋아. 연극 하는 분이 듣고 계시다면 플레이 슈터를 강추합니다. 맞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거기서 미나나의 여기서는 배우가 끝없이 날립니다를 꼭 20도씨의 봐주시길. 언노운 테마파크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갖고 다. 그럼 제가 이야기로서 한 것도 하나 맞아요. 들려드릴까요? 들려주세요. 좋죠. 연기 부탁드려요. 네. 세계의 모든 이야기들이여 어느 독립문이어도 좋으니 독립문에 모여주십시오. 첫째, 협의 없이 이야기를 팔거나 공개하지 말라. 둘째, 이야기의 요청 없이는 피드백을 주지 말라. 셋째, 이야기에게 의미를 강요하지 말라. 넷째, 이야기에게 메시지를 강요하지 말라. 다섯째, 이야기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하라. 여섯째, 이야기끼리 차별하지 말라. 일곱째, 이야기의 소유권을 이야기에게 넘기고 자율성을 보장하라. 이야기 독립 만세! 이야기 독립 만세!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그쵸? 선언문. 혹시 작가로서 이 중에 제일 공감되는 게 뭐예요? 공감되는 거요? 어디 갔지? 이야기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하라. 오, 왜요?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오니까. 어머, 바비 씨도 글 좀 썼잖아요. 맞아. 제가 그거 보러 갔잖아요. 힐링 드라마 맞아요. 힐링 드라마 보러 오셨죠. 어떤 게 제일 공감됐어요? 공감? 아니면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메시지를 강요하지 말라 아닐까요? 약간 또 이 공연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또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비인간성 귀여워.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메시지라는 거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뜻처럼 또 맞아. 느껴져가지고. 그렇구나. 맞아요. 그게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이 연극이랑. 저는 이야기에 요청 없이는 피드백을 주지 말라. 왜요? 어? 피드백 싫어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청 없이. 근데 뭔지 알아. 저도 이건 살짝 약간 제가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하면은 엄청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죠. 맞아. 내가 근데 인정하지 않은 연출이, 내가 인정하지 않은
작가가 나한테 막 야 너 그거 별로야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심지어 칭찬도 화가 나요 저는. 어머 진짜로? 진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 네가 왜? 뭔데 날 왜요? 칭찬해 막 네, 이렇게? 맞아요. 약간 명령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계속해 뭔가 이런 식인 건가? 이런 식으로 야 느껴지는 연기 건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지나가도 쥐가 뭔데 날 평가해? 약간 이런 느낌. 말 조심해야겠다. 메이몬드한테 이런 년이. 그냥 약간 그게 뭔가 그냥 저는 원래 상사들을 싫어하고 막 이런 게 극단 쪽에서는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진짜 근데 반골 저는 기질이 사람을 있네. 근데 다행인 거는 자주 인정해요. 많은 사람을 인정하고 심장이 4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가슴에 담아요. 아, 이게 한 번에 밀린 메일 읽듯이 맞아요. 밀린 인정 한 번에 착 하고. 네, 어머 누가 이렇게 저한테 막 제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뭐 피드백을 했어요?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면으로. 물론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 화냈다가 잠깐 어머 너 뭐해? 너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빨리 저 사람 인정해. 오케이 이렇게 저는 빨리빨리. 그 반골과 착한 사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네, 둘이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무슨 이야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 전시 중에? 전시 중에 글쎄요. 다 안 좋았으면 안 좋다고 말해. 아니요 그거 말하지 마. 요청 없이는. 사실 좀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전시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글쎄요. 좀 솔직하게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자면 잘 기억이 안 남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야기들이 어찌됐건 쭉 이야기들의 흐름대로 이렇게 왔잖아요.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전시를 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환경에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공연을 올리거나 이럴 때도 좀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어쨌든 공간 자체가 좀 좁고 사람들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났나 싶은 약간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관객은 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전 기억에 남는 건 하나는 중간에 가다가 언노운 테마파크를 저 잡았어요. 그래서 맞아. 언노운 테마파크가 아마 조선시대 의상 입고. 맞아요. 갑자기 부채를 쫙 했나 뭐 이랬었는데 그녀는 성공한 거지. 유물론이 없는 시대로 가는 걸.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맹고랑 같이 옥상에서 전 옥상을 처음 찍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 하고 갔는데 이제 딱 언노운 테마파크가 저를 잡더라고요. 잡고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도라고. 역시 적극적이야. 맞아. 저는 언노운 테마파크 맡은 역할이 제일 적극적이라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땅을 파서 들어가고. 맞네. 심지어 이제 몇몇 군데에서 다 저는 혼자 봐가지고 혼자 보는 그 전시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긴 했는데 조금 어렵긴 했다. 그런 부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전시로 설계를 했으면 모르는데 좀 그렇게 갑자기 바뀌니까.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슬슬 마무리할까요? 그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바비의 평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나? 평 이동진스럽게 한번. 맞아요. 한 줄 평? 한 줄 줄 평? 한 줄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3줄 정도? 근데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이걸 물어봐서 조금 어렵네. 근데 저는 20도시 공연을 어찌됐건 대부분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유물론이라는 공연은 되게 배우들이 혹은 이제 공연진들이 되게 20도씨한테 바치는 공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다. 본인 나왜 웨이몬드 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관객으로서는 좀 이입하기 힘든 스토리텔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이제 저는 20도씨의 공연을 그동안 봐왔고 이들이 어떤 배우분들도 어찌됐건 굉장히 눈에 익은 분들이고 그들이 연기하는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물론 장면 중에서 가장 좀 의도치 않게 엄청 찡했던 장면은 그 작가가 마지막을 이야기들과 함께 할 때였거든요. 그 장면에서 되게 나는 내 감정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장면에서 갑자기 찡함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울렸다. 약간 이게 엄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나 왜 눈물이 또르륵 좋은 말일진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무대 위에 있던 배우들이 그 역할로서 올라갔다기보다는
20도씨에 속해 있는 그냥 개개인으로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김도연 배우로서, 그죠. 한희정으로서, 그죠. 박지수로서. 뭔가 거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동안의 20도씨의 작품들을 떠올렸을 때의 표정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오.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장면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작가가 한 명으로 어쨌든 나오지만 이걸 이 작가가의 끝이잖아요. 끝을 마주했을 때 그 극들에 참여했던 배우로 참여했던 연출로 참여했던 작가로 참여했던 그 공연진이 그거를 바라보는 오. 끝이 있다면 종말이라고 표현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종말을 바라볼 때 이런 표정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저는 공연을 봤을 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웨이몬드가 굉장히 좀 웨이몬드 지금 눈물이 아니 지금 거의 인중까지 차올랐거든요. 아니 그 표정을 떠올렸더니 웃고 있었어. 어쨌든 그들은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20도씨의 어찌됐건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거를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네. 이동진이세요. 진짜 아니, 이동진이다, 이동진. 그럼 두 분도 약간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물론 배우 겸 작가로서 저는 그 공연하기 전에 한 전시로 나중에 전시실이 되는 방에서 배우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나중에 전시실로 쓰기 위해서 저희 20도씨가 활동했던 사진이랑 포스터 같은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대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보는데 진짜 오래된 사진들인 거예요. 그냥 그 보면서 잘해왔다, 열심히 해왔다. 이제 그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대견하다,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공연이었어요. 좀. 웨이몬드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려보고 싶은 공연이다. 마지막에? 마지막 공연이 있다면 20도씨. 임종 전이야. 그러면 이게 올릴 일은 없겠네. 올릴 수 없으니까. 어찌 보면 약간 20도씨가 20도씨를 위해 좀 만든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말했던 것처럼 아티스트들, 창작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 맞아. 그게 되게 이 개인적인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동감을 하고 이러는. 그게 재밌는 거죠. 아무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마지막 아우트로는 없나요? 근데 그게 오슬로 터덕 오두막 이게 끝났잖아요. 1화 때. 그게 괜찮은 것 같던데? 왜요? 그러면은 그때는 오슬로를 제가 말했지만 이번에는 바비가. 제가 그냥 오슬로 하면 되나요? 네. 할까요? 네, 해봐요. 오슬로 터덕. 오두막. 음정이 원래 이랬나? 몰라. 기억이 안